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2023년도에 실시했던 수능의 8번에서 11번 지문에 대해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단 번호부터 매겨보시면 다섯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단지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개가 있기는 한데 그거 빼고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지문이라 한번 그 부분만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건 중요하겠죠. 그런데 데이터의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항상 독서를 할 때 수능 독서는 이런 식이야.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수능의 독서는 추론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제재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앞뒤에서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앞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 그러니까 찾고 시작해야 돼. 그럼 결측치는 2문단에서 나오고 이상치는 3문단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정확성은 매우 중요한데 이 정확성의 특징이 결측치랑 이상치 때문에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측치가 뭔지 이상치가 뭔지가 설명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결측치와 이상치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측치는 첫 번째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두 번째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체라는 건데 대체를 하는 게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긴값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평균이 뭔지 중앙값이 뭔지 최빈값 특히 평균은 우리가 알죠. 근데 중앙값이나 최빈값은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얘도 뭐를 해줘야 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보시면 중앙값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또라에서 나열한 다음에 최빈값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중앙값에 대한 개념과 특징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최빈값에 대한 특징이야. 그래서 중앙값이라는 건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만약에 3개가 있어 이렇게 나열을 했다는 얘기지. 그 중에 중앙 얘를 지금 중앙값이라고 하는구나.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때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랑이 복수야. 그 경우에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값 그러니까 홀수면 얘를 얘기하는 거고 짝수면 얘가 같아. 그러면 이 둘의 평균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지 중앙값이라고 한다는 거지. 또 최빈값은 최빈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얘기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나타내는 거고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도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을 결측치를 대체한다. 그래서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난 데서 최빈이고 중앙값은 그 가운데 진짜 중앙에 위치한 데에서 중앙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을 얘기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자주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지.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그치?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경우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중요한 특징이 나왔네요.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대.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조금 필요하겠지. 이쪽으로 한번 제가 갖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표값을 측정을 하는데 평균을 대표값으로 가져오면 이상치의 영향을 받아. 이상치의 영향을 받으면 위에서도 얘기했죠? 데이터의 특징이 왜곡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평균보다는 뭐를 대표값으로 삼아라? 그렇지. 중앙값을 지금 대표값으로 해라. 얘 하지 말고 얘 해라. 왜? 얘는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중앙값을 하라는 이유인데, 이 중앙값이 아까 뭐라 그랬어? 진짜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이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이상치의 영향이 있는데, 그럼 얘는 이상치의 영향이 없단 얘기인가? 라는 추론이 돼야 돼.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중앙값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이상치가 포함되어도야. 그러니까 얘는 이상치가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왜곡되는 게 문제가 생겼잖아. 근데 얘는 이상치가 포함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중앙값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야. 이게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면 아까 프로 선수들의 연봉을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한 5명을 갖고 와보자. A, B, C, D, E라는 5명을 갖고 왔어. 근데 얘가 1억이고 얘가 1.5억, 얘도 1.5억, 얘는 2억, 얘는 10억이라고 봐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대표값을 평균으로 잡았어. 그러면 평균은 얘네를 다 합쳐서 5개로 나눠야 되겠지. 그러면 한 3억 2천 정도 될 것 같은데 16억이니까 10, 3억 5, 6, 16억에 5분의 1 그러면 3억 2천 정도가 되네. 근데 중앙값을 얘기하면 중앙값은 이 5개 중에 가운데 있는 거를 따져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 둘이 어차피 가운데니까 1.5억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근데 문제는 뭐야? 얘는 이게 지금 봐봐 비슷하잖아. 근데 얘가 툭 튀었지. 그럼 얘가 뭐야? 지금 데이터에서 이상치란 말이야. 이상치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지. 그래 보니까 평균이 전체적으로 이상한, 이게 데이터가 잘못된 거잖아, 이상치는. 근데 이것 때문에 평균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특징이 왜곡된다는 문제가 생긴 거지. 근데 중앙값을 보면 1.5, 그치, 요 정도가 적합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 내용 때문에 지금 이 기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추론의 내용을 꼭 이해해 놓고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한 내용이다. 시험에서 내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냈던 기억으로 지금 펴져 있던 것 자체가 시험에 출제를 했던 거잖아. 근데 이거를 내신으로 바꿔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4문단으로 가봅시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상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프가 있고 이 선이 지금 L선이라고 봐봐. 그러면 점들은 이 주변에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점이 요렇게 있는 점들이 있다고 하면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얘네를 지금 이상치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서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그래서 여기도 시험 출제가 지금 가능한 거네. 이걸 지금 뭐로 얘기하는 거야? 그치,
과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번호를 붙여서 우리가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지. 이 A 기법이라는 건 첫 번째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정상직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서 두 점들과 나머지 점들의 직선 거리를 구하고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의 정상치 집합을 추가한 다음에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준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의 최종 후보군에 넣는 거고 반대로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는 것이다. 만약이라는 건 뭔가 가정을 하는 거잖아.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면 다른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 직선의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L로 선택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왜? 방금 여기서 얘기했잖아.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런 이상치들을 뭐하기 때문에 후보군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벌써 우리가 시험에 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부분의 추론, 세 번째 오문단 가지고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애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런 문제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은 글이라서 내용은 크게 어렵다고 볼 수가 없겠네. 그럼 한번 문제로 가서 문제를 적용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아까 대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네. 두 번째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치? 아까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죠. 3번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지. 수집되었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게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아까 어디서 얘기했어? 크기가 같은 복수 얘기가 우리가 앞에서 나왔었지.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가능하고 5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하는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가 있다. 그치? 이상치는 쉽게 얘기해서 이상하다가 아니야. 다른 값에 비해서 특별하게 크게 나온 것들이야. 아까 우리가 10억, 진짜 10억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얘네에 비해서 갑자기 커졌지, 이런 게 이상치인 것 뿐이야. 근데 얘를 포함해서 평균을 내면 일반적인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중앙값을 보통 하자라고 얘기를 아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상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했었고, 니은과 관련해서 니은은 아까 이 부분이죠.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구한다고 하자. 이거와 관련해서 A 기법과 B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네. 봅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B 기법. 아까 본문이 뭐였어? A 기법. B 기법은 보기란 얘기죠.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하고, 이렇게 찾은 직선을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는 얘기잖아. 1번 한번 볼까요?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틀렸죠. 왜?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긋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개로 가정한다. 틀렸고, 2번 A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아니라니까. 방금 뭐라고 했어? 무작위로 선정한다 했잖아. 3번 A 기법은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닌다. 이상치를 지니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A 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 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틀렸지. 이상치의 개수가 아니고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죠. 5번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B 기법에서는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닐 수 있다. 답은 5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4번은 뭐 문맥상 적절한 단어니까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지문은 대신 때 그렇게 막 중요하게 나올 내용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단지문 정도를 본 적이 있다 정도가 중요하지, 뭐 이런,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출제를 했다 그럼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이 과정 가지고 비교하는 거,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거 계산.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굳이 낸다 그러면 이런 게 변별도가 되지 않을까. 보기를 선생님이 만드는 거지. 만들어 가지고 평균과 중앙값을 통해서 비교하는, 이런 게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 내용이 낼 거는 뻔한 지문. 그래서 다른 지문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도 짧고 공부할 내용도 적은 지문 정도로 빨리 보시는 지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도 2024학년도 수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